달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베란다가 너무 추워서 왜 이렇게 춥지? 했더니 그래도 5도예요. 5도인데도 제가 체감상 너무 춥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는 참 그 베란다, 그러니까 거실이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자, 지금 제가 예의주시 관찰하는 거는 이쪽에 지금 선반에 있는 다육들 물을 먹였기 때문에 이 추운 날 물 먹인 다육들 지금 컨디션이 어떤가 이걸 확인하는 게 제 일상이고, 물을 먹이지 않은 다육들하고 비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추운 날은 사실은 물을 먹이면 다육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이고, 뿌리에서 물 반응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을 준 게 잘했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와 다행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 저렇게 추워도 물을 줘도 되는구나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모를까, 굳이 다육들이 이렇게 추운데 물을 먹여가지고 다육들 뭐 이렇게 화분이 차갑게 이렇게 만들어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갖고 날이 계속 추워지고 또 제가 집에 없어갖고 물은 일단 여기 이 선반에 있는 애들만 먹였고, 나머지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또 남았거든요. 그 녀석들은 지금 아직까지 물 안 주고 있어요. 물 안 주고 계속 베란다에서 이 물이 얼었나 안 얼었나 이것만 지금 체크를 하고 있네요. 이제 관찰하기가 제일 좋은 게 요 화분인데, 요 화분은 이렇게 속이 싹 보이는 이런 컵에다, 유리컵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요 TM이. 근데 보면은 얘가 지금 물 반응을, 지금 물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물구멍이 심지어 없는 화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저 정도 그 물이 없는 걸 보면은 물을 살곰살곰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호빗 땅인도 보면은 얘도 짱짱해졌어요. 짱짱해졌네요. 그러니까 물을 낮에 그러니까 해가 쨍 나고 또 온도가 올라가고 제가 또 생장등을 켜놓고 하니까 물을 먹기는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홍매화를 제가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여기가 생장등, 저기 생장등 매달려 있죠? 저 생장등 바로 밑으로 옮겨놨더니 색감이 더 예쁘게 들은 거 있죠? 아 예쁘다. 요 홍매화는 합식이에요. 합식인데다가 제가 잎꽂이로 키워낸 홍매화입니다. 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 다육은, 그러니까 애정하는 다육이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사연이 있는 다육이, 키워냈던 다육이니까, 얘가 2019년부터 제가 입꼬지로 키웠던 다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유독 더 제가 저렇게 애정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이제 봄분갈이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수량이 저처럼 이제 베란다 안쪽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뭐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한 2월 중순부터 열심히 시작을 하시면 그럼 3월 오기 전에 끝낼 거고, 3월 한 달간 활착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량이 워낙에 많은 키핑장이라든가 이런 매니아님들은, 저는 사실 본격적으로 거의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키핑장에서 매니아님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따로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봄 분갈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요이 땅 하냐, 사실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근데 이제 이왕이면 그동안에는 문제 있었던 다육이 샀던 다육들을 이렇게 분갈이를 했다면 화분 안에서 잘 크고 있고 잘 살고 있지만, 근데 이제 연차수가 돼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 다육들을, 왜냐면 괜히 몰종하게 살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살고 있었으니까 요런 애들을 언제 분갈이를 할 거냐, 얘도 물 잘 먹었다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봄 분갈이, 가을 분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다육들 사시사철 분갈이 하는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구입을 한 다육들 내가 분갈이를 하는 것도 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뭐 언제라도 분갈이를 해도 사실 케어만, 그러니까 천물 물 관리만 이렇게 잘 한다면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잘 살고 있었던 요 화분 안에서 활착해갖고 잘 살고 있었던 다육들을 내가 언제 분갈이를 해줄 거냐, 그렇게 했을 때 봄에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추천을 하는 이유는, 봄이 계속해서 이제 낮 길이가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이 다육들이, 식물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봄에는 내가 이제 살만하구나, 앞으로도 좋은 날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들을 햇볕의 길이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활착하는 속도라든가 뿌리 내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인제 많은 분들이 봄 분갈이, 가을 분갈이 인제 그런 저기 보면은 이 지금 요 초연이 같은 경우에도 이 저 초연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갈이를 쟤도 해 줘야 될 때가 사실은 됐거든요. 사실 됐는데 제가 저거를 지금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그냥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언제 할까?' 하는데 음 저는 처음에는 봄 분갈이, 가을 분갈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시사철 분갈이를 해 갖고 잘 몰랐는데 모든 그런 어떤 정보에서는 봄에 식물이 이제 봄에 깨어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봄 분갈이를 다 추천을 해요. 그런데 다육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가을 분갈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봄은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온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고온나습한 장마철이라든가 이래서 활착을 미처 다 못한 다육들이 여름에 좀 힘들어지고 확실히 이제 분갈이를 하게 돼서 만약에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이런 질병을 타게 되면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더 이제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음 반면에 봄에 분갈이했을 때 활착이 좋아요. 활착이 좋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건강하게 이제 활착할 가능성이. 그런데 이제 가을 분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분갈이를 하면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가을 되고 겨울 되고 봄 되고 세 개의 계절 동안 얘가 확실하게 활착을 할 거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을 분갈이는 언제 시작하냐 그러면 보통은 9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여름이 끝났다 싶을 때부터 분갈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9월, 10월 달까지는 매일 해가 짧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육들이 좀 이제 활착을 하는데 도움이 또 되는 거죠. 생각 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 기온이 언제가 더 높냐 하면은 여러분들 의외로 봄보다 가을 날씨가 더 따뜻합니다. 아닐 것 같죠? 근데 가을 날씨가 좀 더 따뜻해요. 그래서 다육들이 이제 가을에 분갈이를 해도 우리가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싶어요. 제가 이제 그 고온기나 아니면은 이제 일조량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오히려 봄보다 가을이 낮 기온이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장마철이 일조량이 더 낮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게 1월이 끝났잖아요. 이제 2월이 와요. 2월 중순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본격적으로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방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런 거 없이도 잘 키웠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지금 키우고 있는 여기에는 깍지라든가 지금 물음병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잘 키웠고. 근데 제가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이제 깍지를 이제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6개월 후부터.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방제라는 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은 생긴 후에,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농장 사장님들도 사전 방제를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럴 필요 없고, 사후에 생긴 것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농장 사장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키핑장은 괜찮아요. 이제 한꺼번에 다 방제를 하고 이제 전문적인 이런 농약을 사용을 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란다에서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생기지 않아 갖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그렇구나. 이때쯤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라고 그냥 알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때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재배농가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충들이 이제 출몰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생물만, 그러니까 이 식물만 이게 움을 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하고 같이 이제 먹고 사는 해충들이 함께 깨어납니다. 그래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는 1년 365일 다육이한테 생기는 어떤 그런 병과
피해와 또 이런 해충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시즌별로 다 나눠서 어떤 때에는 어떤 약품으로 해충을 구제를 해야 되는지 병을 예방을 해야 되는지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시는데 3월부터 해충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3월부터.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이제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월부터 3월까지 이제 방지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케어를 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굳이 저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다 어떤 때가 돼야 이야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때가 돼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결코 서둘러서 이거를 미리 알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로 다육이 해충구제하는 거, 다육이 영양제 주는 거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필요 없다 생각했고 저는 거기까지 돈을 쓰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거 없이 천연살충, 천연살균, 천연영양제 그런 거 필요 없다면서도 그 또 천연에 또 돈 안 들어가는 거에는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제 마음이 이중적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나는 그걸 위해서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 사실 제 진심은 그거였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다육이 하나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썼어. 그런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 다육이 전체에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혹은 해도 되겠다. 결국에는 하고 있죠. 결국엔 하고 있어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또 있어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있죠. 또 이제 자기 환경에 맞는 정보를 일단은 수용을 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번 시간 여러분들 봄 분갈이 그 다음에 2월 이제 방제를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살충 살균제를 뭐 하는 거죠. 살충 살균제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원래는 뭐 총체벌레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더라 입장 뒷면을 갉아먹는 또 잊어버렸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어떤 때가 되면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마음에 그냥 준비만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어떤 때가 돼서 요 이 땅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정보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같이 이제 스케줄 잡고 하시면 되고 네, 필요하신 분 혹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요걸 보시면서 저렇게 되면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